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막을 건넌다는 건요,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허무와 무기력, 이게 바로 이제 사막의 상황인 거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넌다는 것이 바로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의 목표를 만듭니다. 가상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설은요. 제목 속에서 거의 다 핵심이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줄거리에 보면은 이제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남이라는 인물 나오고 노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도 나오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요. 한번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삶에서 느끼는 허무감, 그죠? 허무감. 그리고 이를 견뎌내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극복하진 못하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노력, 이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은요. 아셨죠? 그리고 배경은 70년대입니다. 중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상징성이 강하고요. 또 실존주의 소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설상 특징에 보시면 삶의 허무와 그 극복에 대한 주제의식을 담아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나의 세밀한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서술장인 나가 노인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훈장을 찾기 전과 찾은 후에 표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또 황량한 인생을 사막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실존에 대해서 과연 실존에 대한 문제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훈장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또 특정 인물은 이제 노인이겠죠. 잘못 알았던 정보를 주인공이 깨닫게 되는 그 심리의 변화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작품이죠. 또 인물의 경험, 나의 경험이죠. 내면의 심리,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 설상 특징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상 특징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요. 인물이 나오는데 나라는 인물은 이제 주인공인데 삶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요. 그리고 무의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애인은 나의 전쟁 경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멀어지죠, 관계가. 노인은요, 여기서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소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장 파는 소년인데 노인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 등을 상세히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 제공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단어 및 주요 구절풀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베트남전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가. 아셨죠?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의지와 책임감, 그 밖에 모든 것이 어때요? 통증 속으로 휘말려 간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전쟁 당시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총격상을 입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점점 팔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차를 멈추죠. 멈추고 윗옷을 뭐 찢어서 뭐 이런 장면. 이건 굉장히 긴장감과 고통스러운 그런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고 느낀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의 내용입니다. 월남전의 가까스로입니다. 가까스로 임무를 완수한 경험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는 깝니다. 못하네요. 가까스로 임무를 완수했는데 그 경험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회상. 아셨죠? 그래서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요거, 시점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에 가시면, 나의 이야기에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남이, 그쵸? 공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긴장감이 뭐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여기서 이제 참전 당시 이제 긴장감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이 나온 거고요. 또 남이의 낭낭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변화를 통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이제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댄다. 이건 뭡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하는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베트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베트콩이라는 단어는 월남전 당시에 베트남 공산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단어고요. 남이는 참전 경험을 굉장히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겉으로만 피상적이고 아주 흥미거리 사소한 이야기로 이제 치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나는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아셨죠? 또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외양을 묘사했네요. 그리고 나를 말똥말똥이라는 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끄러미 쳐다보는 모양입니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낯설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와 남이와의 뭡니까? 심리적 거리감이 지금 커진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요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의미 전달되지 못했다. 그럼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삶의 허무감 이걸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공감도 못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투, 전후, 포화 소리 이런 전쟁의 비참한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에게는 뭡니까? 모두 활자화된 이야기. 그러니까 활자화된 이야기라는 거는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강한 실망감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장렬이란 말은 포탄 따위가 터져서 막 쫙 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공부할 때 단어도 챙기시라고 이제 해드린 거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예. 나는 와락 솟구친 역겨움이라는 건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거북하다, 뭐 이런 얘기죠. 너무 역정이 나거나 속에 거슬리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뿌리치고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 뛰었다는 것은 실망감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남이에 대한 나의 강한 실망감을 보이는 부분이다. 두 번째에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요. 예. 허무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합니다. 노인을 발견합니다. 어느 노인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과 관심을 갖습니다. 아셨죠? 예. 중략 부분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줄거리. 나는 이제 창밖 공터를 내다보던 중에 이제 노인이 무언가를 막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회의감과 무력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금 뭔가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를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노인과. 그러면서 그랬더니 뭡니까? 첫 번째 이제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손녀딸과 살고 있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월남전에서 받은 이 훈장도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다가 이것 웅덩이 근처에 버렸다. 잃어버렸다. 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이 나온 거고요. 예, 그건 이제 뒤에서 밝혀지죠. 나는 노인에게 그걸 일깨워준 걸, 삶의 허물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훈장을 일부러 던져서 노인이 찾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 노인에게 자신이 겪은 삶의 허무감을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노인이 여전히 어때요? 훈장을 찾지 못하자 초조해하죠. 직접 도와주죠. 왜? 자신의 그 예상의 그 노력이 실패할까봐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분에 가시면요, 노인에게 훈장을 결국 찾아줍니다. 근데 어때요? 노인은 아주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노인에게 그런 모습에서 어때요? 놀라겠죠, 나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 자, 그래서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뒤적거리는 척 했다. 연극을 하는 거죠. 노인을 위해서 자신의 연극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표시를 해뒀다는 얘기는 훈장을 쉽게 찾기 위해서 미리 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치 조각을 찾아내죠. 그게 바로 훈장입니다. 노인은 자기 눈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노인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훈장을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하는 듯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나를. 그 걸음이 너무 무겁게 보여요. 노인의 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굉장히 의아라는 거는 의심스럽고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어때요?
이 훈장을 보고 지그시, 지그시의 의미는 가만히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의 그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심리가 담겨 있잖아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이런 거. 나는 그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의 건보로기. 건보로기라는 것은요. 이 건보리라는 거는 이제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뚫어지게 지켜봤다. 그러니까 결국 얼굴에 있는 감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봤다는 얘기죠. 노인의 얼굴을. 그쵸? 그때 어느새 달려왔는지 어때요? 간장 파는 소년이 나왔다. 간장 파는 소년. 그쵸? 예, 이 소년이 바로 뭡니까? 훈장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꼬마입니다. 아셨죠? 예. 손바닥의 것이 뭡니까? 훈장입니다. 훈장. 그러면서 찾으신 게 바로 이거지요. 그랬더니 노인의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나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노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경멸하듯이. 자, 경멸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외의 상황이 전개됐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그러니까 삶의 허무와 무의미, 또 슬픔 이런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노인이. 그런 것을 극복하려는 그 노인의 일상의 모습을 내가 강제로 지금 허물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멸한 듯 노인이 응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 그러니까 사건이 전개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15배 뜻 뇌까렸다. 뇌까리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상대방의 불쾌하듯 거듭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쾌하다 이겁니다. 아셨죠? 연신 불쾌하다고 말했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부분에 가시면요. 노인의 이웃인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노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줍니다. 진실을 결국 노인에 대한 진실을 소년이 결국 밝혀줍니다. 나에게. 자, 나는 이제 맥이 풀려서 멍청이 서 있었다. 망연자실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우두망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망연자실. 예. 그때 소년이 내게서 훈장을 채뜨리며 말했다. 이 소년은 이제 노인의 실체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채뜨리다라는 거는 채다라는 단어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잡아챈다. 아셨죠? 예, 강제로 뺏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나 주세요. 이제 훈장을 달라는 거죠. 할아버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훈장에 묻은 진흙을 옷에다 연방 닦아가며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여념이 없다는 거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념은 다른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팡질팡하는 기분으로 여전히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갔다. 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제 소년은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볼멘 소리라는 건요, 굉장히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퉁명스러운 말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늘 이까짓 것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버릴까 보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훈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여서 어쨌냐고 했더니 던져버렸대요. 엉덩이에. 그러니까 노인의 말이 이것도 거짓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때문에 도로 쳤느냐 그랬더니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 나의 예상은 어떤 겁니까? 삶의 허무감을 모르고 진지한 삶을 사는 노인의 무지를 일깨워주려던 생각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반전이죠.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집요함. 이 집요함이라는 건 굉장히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의 성격에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저 할아버지 누구랑 사시냐 그랬더니 혼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개 있죠. 예, 누군가 병들어 버린 것을 할아버지가 주워왔다. 그러니까 노인의 말도 역시 거짓이다. 이 노인의 말이 이제 3가지가 나온 거죠. 거짓말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기 훈장, 소녀, 개. 3가지예요. 자, 마지막 6번째에서는 이제 노인에 대한 진실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이미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요. 예. 그래서 훈장, 소녀, 개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족과의 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노인이. 아셨죠?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머릿속에
꽂히는 생각이 있었죠.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어찌 대처하는지 이미 다 방법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다 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히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결국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제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노인이 거짓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또 그에 맞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제목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동기를 찾아야 되고 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노인이. 그리고 환상적이면서 신념처럼 그 존재의 의미, 자기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허구의 목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아셨죠? 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노인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 자, 이 보이지 않는 혼도 뭡니까? 노인이 만든 그 거짓의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이 노인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허구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난데없이, 자, 난데없이 누구예요? 나죠, 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증오하겠죠, 그 노인이. 그러나 어디에선가 다시 시작하겠지.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그렇죠. 바보였었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반성, 자각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1번 강의에 충실히 하셔서 자기도 설명 없이 한번 소설을 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늘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설서를 보고 분석집을 보시면 절대 안 늘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꼭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소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